안녕하십니까, 선생하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뉴스에 나온 게 보면요, 그게 저는 제가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그거를 내가 밝힐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유튜브에서 듣고 또 그런 거에 의하면은 굉장히 높은 사람, 더불당의 아주 높은 사람이 누군가가 그 김준호 씨가 이제 만나는 자리에서 앞으로 잘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진짜 웃긴 얘기죠. 그쵸? 정말 웃긴 얘기입니다. 예. 음, 공수처라는 거 뭡니까? 사실 헌법상 기관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이거는 냉정히 보면은 사실은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무효로 해야 될 상황인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무효가 되겠습니까? 그쵸? 이거는 사주 풀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네들 그 불법 행위를 어떻게든지 사장시키기 위해서 막 미친 듯이 만드는 게 바로 속도적으로 만드는 게 바로 공수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죠. 앞으로 우리 공수처랑 우리랑 잘해보자. 왜? 목적을 딱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건드리지 말고 우리의 반대판 좀 작살내줘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정의와 양심과 공정에 완전 반대인 거예요. 반대. 그리고 여러분들 달 정권이 된다부터 아마 역대 정권에서 했던 것보다 국회 청문을 다 무시하고 임명한 게 아마 엄청나게 많습니다. 20몇 명이 되는데 말로는 지들이 촛불 정권을 하면서도 그렇게 막 개판 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청문회 제도를 아예 없애든지 청문회 제도를 왜 만들었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너무 황당하죠? 여러분들. 너무 황당하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웃기는 얘기다. 이렇게 보고. 지금 사실은 이번 그 법무부 같은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도 불법행위 저질렀고, 법무부 차관도 불법행위 저질렀고, 전임 법무부 장관 추미애도 불법행위 저질렀고, 그 전 법무부 장관도 역시 조국도 불법행위 저질렀지 않았냐라는 그런 확고한 의심이 드는 거 아닙니까? 물론 판결에서 결론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질렀는지 모르겠다라고 제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저질렀다 하면 좀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사견인데 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기 전까지는 그 피의자의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서 그렇죠. 일단 현재 무죄니까 그냥 제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불법행위 저지르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갖게 하는 일들을 했다 이 얘기예요. 다 앞에 뭐가 붙었죠? 바로 법자가 붙은 법자. 예?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대상 누구를 말하는 거죠? 바로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잘해보자라고 한 사람이 그래도 서울대 나오고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사회 경험도 훌륭합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나왔다? 저는 이렇게 봐요. 고등학교만 나왔어도 눈치로 안다. 눈치로 안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 근데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유튜브들이 얘기하고 이렇게 보면은 상식이 없는 거죠. 상식도 없고. 예. 하여튼 정말 너무나 황당한데. 그렇죠? 이 김준호 씨 사주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기한 84는 수월의 기토고 김준호 씨는 추월의 무토예요. 비슷해요 사주가. 그러면서 김준호 씨는 인월 무인월의 을사년생이니까 나름대로 이 사주는 정의로운 사주라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정의로운 사주다. 일반적으로 좌파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재물이 발달돼 있어요. 월지연재 재물이 아주 세게 있습니다. 좌파들은. 재물이 세게 있을 때는 어떠냐면은 되게 어렸을 때 좀 고생하면은 돈만 밝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제가 발달한 것보다는 관이 발달하지 않겠냐 이렇게 항상 생각합니다. 근데 김준호 씨 사주 보면 다행히도 무죄 사주에 제가 없어요. 무토일간의 재는 뭐다? 바로 물인데 물이 없어요. 그리고 관만 발달해 있어. 편관과 정관. 그래서 일단 사주만 본다면은
이 사람이 달무리들이 뜻대로 움직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달무리 뜻대로 알고 설사 달무리 뜻대로 갈 것 같지만 삑사리 날 거다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타임으로 본다면은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최소한 3, 4월에 가야 됩니다. 3, 4월에. 그럼 벌써 이 달무리 정권에 네임덕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 네임덕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다른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는 거지 우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설사 김준호 씨의 이 사주가 정의롭지 않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 눈치가 빠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주가. 그러니까 근데 이 사주랑 틀게 눈치가 빠르다 하더라도 달무리표를 들 이유는 없죠. 왜? 네임덕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권력에 취해서 그런 겁니다. 권력에. 네? 권력에 취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대학교 다닐 때 그 정치와 언론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책 내용이 그런 게 있어요. 권력은 그 독한 술과 같다. 그래서 권력을 행사하면 할수록 그 독한 술을 먹을수록 이게 신경이 마비돼 가지고 나중에는 막 개판친다 이 얘기예요. 권력을 막 휘두른다 이 얘기지.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를. 그러니까 지금 김준호 씨한테 그런 얘기 했다는 그분은 이미 권력 맛에 도취돼 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뭐 탈물이 다 그렇죠, 지금.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청문회 뭐 하랍니까 도대체? 저는 개인적으로 청문회 그냥 폐쇄하는 게 낫다. 왜? 양만 오르지 않습니까? 괜히 청문회 한다고 해놓고는 뭐 어차피 임명할 거 뭐라 청문회 하냐 이 얘기예요. 딱 비상시적이고 지들 마음대로 한다 이 얘기죠. 그렇죠? 제가 또 한 가지 공수처는 누구를 대상하냐면 고위공직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하는 데가 공수처 아닙니까? 근데 만일에 지금 더불당이라든가 달무리에 속해 있지 않은 공직자는 힘이 없어요. 힘이. 예? 그렇기 때문에 나쁜 짓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안 돼요. 깜이 안 됩니다. 그럼 누가 할 수 있냐? 권력에 취해가지고 이게 맞는 건지 이게 정상인지 그거 관심 없고 그냥 권력에 취해가지고 다 일장춘몽인데 그쵸? 건불 10년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은 절대 10년 안 간다. 다 일장춘몽인데 아니 그 박정희 대통령처럼 그렇게 경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잘했던 분도 총알 맞아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경제 다 개판만 들어놓고 부동산은 막 올려놓고 도대체 세금은 또 뭐 무슨 막 중간 이런 정권이 가면 얼마나 가겠으며 그리고 그 권력이 또 유지되면 얼마나 유지되느냐 이 얘기죠. 공수처 대상은 결국 누구냐? 바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저지른 사람들이 바로 그 대상자가 되는 건데 얼마 전에 왜 추미애 씨가 공수처 현판 날 때 박수 치면서 좋아했는데 그걸 본 어떤 그 지식인이 이런 걸 쓰지 않았습니까? 아니 추 장관은 자기가 공수 대상인지도 모르고 뭐가 좋아서 박수 치냐? 여러분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이게 맞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몰라요. 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권력이란 그 엄청난 독주를 마시다 보니까 이성이 마비돼가지고 뭐 서울대 나왔던 뭐 학식이 뛰어났던 뭐 엉망인 거예요. 그리고 요새 변호사들이 더 그렇게 이상한 짓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변호사들입니다. 다 변호사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변호사들도 한 5세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시험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법 자체를 잊어버리고 무시하니까 다시 한 번 시험 공부를 시킴으로써 좀 1차 변호사 이렇게 하고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 1차 변호사 그 다음에 55세 60세 2차 변호사를 시험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자만 이제 변호 일을 하게. 막 그래야 되지 않을 정도로 이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다 개무시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 모르는 것 같아요. 취해서. 모르는 거예요, 지금.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근데 이 김준호 씨는 이제 공수처 돼가지고 취하지 않았어요. 아직. 자기도 아마 꿈결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꿈인가? 하고 어쩌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돌다구를
이게 꼬집을 수도 있어요. 꿈인가 아닌가. 왜? 아니요. 엄청나게 높은 자리로 어느 갑자기 확 올라가면요.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지금 달무리 정권이 얼마 안 남았는데, 물론 뭐 더불당에서 누가 또 대통령 될 수도 있겠죠. 진짜 우리나라 역사에 불행하기도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이 대깨문이 아닌 거예요. 대깨문이. 그러면 결국 남인 거예요. 남이다 보시면 됩니다. 같은 더불당이라도 그것이 대깨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고, 옛날에 왜 그 이조 시대 때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동인서인에서 노론 소론 남인 북인 이렇게 사색당파로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같은 시청 내에서도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더불당에서 달이 대통령 그만두는 순간 어나더 누군가가 됐을 때는 결국 적폐청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적폐청산을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할 거다. 그럼 누굴 통해서? 김진웅을 통해서, 김진웅 공수처장 통해서 한다. 자, 그러면 이분이 3, 4월에 이제 공수처 정상 도로가 하면은 이제 요이 땅하고 하려 부분은 이미 달 무리들은 이미 이 레임덕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이 사람 제가 상식적으로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더블라인에서 그 박수치는 이제 추미애나 이런 사람들이 관가한 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수처로 직접 제보하고 뭐 이렇게 투수한다는 건 진짜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 못 했죠? 그러니까 공수처라는 기관에다가 그 권력자들이 저지른 비리들을 원한 맺힌 사람들이 그걸 다 제보한다 이 얘기예요. 제보한다. 그러면 나라 기관이기 때문에 그 제보에 대해서 답장을 해줘야 된다 이게 답장을. 응? 그러면은 주구장창 누구를 수사하겠습니까? 누구를? 힘 있는 자들, 지금 그 더불당의 그 권력자들을 수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뭐 봐줄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 건수가 다 그쪽에서 온다면은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금방 가는 거죠. 그러면서 3월에 적당히 시작을 하면서 이제 올해 말 되면, 이제 내년 4월에 대통령 선거니까 올해 말 되면 이제 거의 다 끝나니까 분명히 공수처도 제가 볼 때 개점 휴업할 거다. 조금 관망할 거라 봐요, 저는. 관망할 거다. 조금은 그래도 인터벌이 필요한 거니까 그 몇 달 금방 갑니다. 그럼 다음번 정권이 설사 설사 만에 하나 더불당의 누군가가, 그래서 뭐 이재명 씨나 뭐 이런 사람이 됐다 했을 때 과연 적폐청산 안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제가 다놓고 얘기하는데 적폐청산 세게 할 거다 봅니다. 적폐청산을. 그러면 결코 지금 공수처가 탄생했다고 좋아하시는 분들, 박 주신 그 분들이 바로 공수처에 타깃이 된다. 그리고 저 어버리 같은 야권의 인사들은요 타깃이 잘 안 돼요. 왜? 힘이 너무 없으니까. 불법 행위 저지를 것도 많지 않고 권력 범죄를 할 것도 별로 없어요. 힘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웃기는 게 된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제가 말을 또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제가 또 얘기해 볼게요. 논리를. 자, 공수처는 누구를 수사 대상한다? 권력자를 수사 대상한다. 권력 중에서 어떤 사람 한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서 범법행위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야권 인사가 공수처 대상이 될 게 있나? 별로 없죠. 그렇죠? 결국 뭐다? 여권에 힘 있는 자들이 바로 여기 대상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자, 판사, 검사 이런 사람 되는데 이게 또 그런 게 뭐냐면 공수처의 검사나 수사관이 무소불위한 건 맞지만 이 사람들이 나쁜 짓 저지를 때는 검사의 조사를 받는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누가 판결한다? 바로 판사가 판결한다. 그러니까 공수처를 가지고 무지하게 강력한 기관을 만들어서 판검사를 제압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면은 공수처가 막강할수록 또 나름대로 로비가 들어올 수 있고, 그럼 거기에 또 어떤 또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를 또 잡아내는 게 바로 검사가 바로 공수처를 잡아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케이 잡힌다 해서 오케이 우린 힘 너무 좋아 하고 넘어갈지 모르지만은 재판장에서 판결은 누가 한다? 바로 판사가 한다. 그러니까 판사 검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공수처가 존재할 수는 없는 겁니다. 힘이 좀 이게 강하다 뿐이지 결국은 공수처에 있는 이 담당자들도 판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검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운영이 되다 보면은 서로 링키제 되는 겁니다. 서로 견제와 균형이 맞춰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 정권에서 검찰 개혁을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어가지고 윤석열 총장도 이런 사람들을 압박한다는데 그거는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결국 서로 또 좋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할 확률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권력기관끼리는 그렇죠? 권력기관끼리는 예를 들어서 뭐 안기부하고 그 다음에 뭐 옛날 보안사고 이렇게 그렇게 서로 그런 똑같은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됐죠? 되게 다 쌈박질게 안 합니다. 되게 또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갈 확률이 높다. 그러면 결국 공수처의 주 수사 대상이 누구다? 바로 여권이라는 얘기예요. 여권. 야권이 아니고. 원래 공수처 만든 건 뭡니까? 윤석열 총장도 이런 검사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야권에 무슨 국민의 짐당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 상대로 공수처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뭐 투쟁이라도 한번 했습니까 제대로? 예? 다 비리비리한데 공수처 안 되거든. 그럼 결국 뭐다? 결국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달무리가 될 확률이 많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다음번 정권은 또 다른 칼날을 띄울 거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한다? 나름대로 또 이 권력 싸움 해야죠. 권력 투쟁.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여권에 힘 있는 자들이 굉장히 착각하고 있다. 이건 왜 이렇게 됐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책책에 나온 것처럼 권력이라는 독주를 마시다 보면은 이성이 마비되고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롱해롱 하면서 모든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현재 이 사태까지 왔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옛말에 틀린 게 없다. 자승자박이다. 자승자박. 이렇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 김진우 씨 사주를 보면요. 이 사주상으로는 그래도 정의로운 삶이다 이렇게 나와요. 물론 또 생일이 다르거나 또는 뭐 사주가 만약 틀리서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 이 사람의 운을 보면 이제 발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은 추운 겨울에 태어난 무토이기 때문에 용신을 뭐로 쓴다? 목화로 쓴다. 목은 여기 딱딱 있죠? 목 이렇게 있죠? 화도 여기 있습니다. 사로. 그러니까 목화를 용신으로 쓴다 이거예요. 목화를. 그렇게 보되면은 이 사람 사오미로 화로 쫙 흘러가는 거예요. 굉장히 운이 좋죠. 근데 이 운 자체가 또 어떤 운이냐면 바로 인수운이다. 이 화가 뭐냐면 일종으로 하면 생각하는 운이고 양반의 운이고 선비의 운이라는 거예요. 만일 이게 인수가 아니고 사오미 화국이 인수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비겁이라든가 그러면 이제 투쟁하는 거고 아니면 상관이라든가 그건 뭐다? 그냥 막 난리방아 치는 거고 상관이면 아직 뭐 눈치 안 보고 난리 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인수운이란 뭐다? 선비의 운인 거예요. 점잖은 선비의 운. 그게 용신으로 쫙 흘러가니까 이 사람 이 운으로 봐서 너무 좋기 때문에 이 김진우 씨가 역사의 지탄이 되거나 또는 어떤 그런 일을 하는 거는 저는 좀 쉽지 않다. 물론 뭐 제가 말하는 게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